아니 그전에는 미국 출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름이나 갔다가 왔다고 네네. 해요. 진짜 출장을 간 건지 음. 휴가를 간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날 출장을 간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가를 쓴 건지 전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강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은 좀 외국인과 바람이 난 사례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 외국인 상대로 어떻게 해야 소송을 할 수 될지 있을지. 그런 내용인가요?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0년 차,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져 주중에는 현장에 있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2주 만에 집에 왔을 때였어요. 우연히 집 컴퓨터를 봤는데 아내의 PC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 아내의 메신저를 봤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다고 했던 날에 그 미국인을 만났더군요. 메신저를 보고 너무 흥분해서 아내를 불러 따졌습니다. 아내 말로는 SNS 친구로 알고 지낸 외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데 제가 본 내용에는 성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없고 분명 그 남자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출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일 때문이라고 끝까지 고집했고 미국을 갔다가 보름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 이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이 제 망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아내의 메신저를 본 날 캡처라도 해놓았어야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후에는 아내가 비밀번호를 받고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은 물론 외국인 남성도 찾아내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고 양육권도 절대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내의 주장하고 남편의 주장이 지금 약간 상반돼 보이네요. 네, 아내는 남편이 망상이다. 그러게.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데 참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증거가 핵심 증거가 없어서 네. 남편 입장이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남편분은 이혼을 결정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이혼을 어떻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걸 재판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정하고 한번 상담을 드려보면 네네. 지금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메신저를 본 이후에 뭔가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부간에 또 나눈 메신저 대화가 있을 텐데 그걸로 이제 싸우는 그런 대화라도 좀 거기서 추정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으면 그걸로 또 증거를 잡아서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S 친구로 알고 지낸 외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자이든 남자인을 떠나서 그러면은 성적인 이야기를 나눈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요새는 동성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동성애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면 그것도 유체 사유고 네.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거는 맞습니다. 정조 의무라는 게 꼭 뭐 성적인 결합을 그렇게 좁게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어쨌든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은 맞기 때문에 그것이 파탄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미국 출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름이나 갔다가 왔다고 네네.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출장을 간 건지 휴가를 간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남편이라면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이제 회사에 신청해서 이 사람이 이날 출장을 간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가를 쓴 건지
전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 진행해서 우리는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차를 사용해서 놀러 간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네. 조회를 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불가피하게 갔었어야 하는 출장인지 배우자가 지금 가는 걸 반대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었어야 하는 출장인지 업무상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거를 본인이 간 건지 뭐 이 정도는 좀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겠군요. 사실조회를 통해서. 네네. 네. 또 뭐 미국 출장을 만약에 그럼 그게 맞다. 그러면 어떨까요? 갔다고 하더라도 또 미국에 있는 그 외도 음. 상대방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이제 출장 갔을 그 당시에 뭐 카드 이용 내역서나 미국은 거의 다 카드를 쓰니까. 네네. 아니면 뭐 이제 보통 또 여행 가면은 여행 간 사진을 또 프로필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SNS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조금 단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아내가 외국인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송은 가능한데요. 네.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이게 외국인을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음. 우리나라에는 뭐 주소나 주민번호처럼 이렇게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외국 국적의 사람의 고유 식별 번호를 이렇게 찾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누가 대상인지 정확히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다 이게 지금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또 만약에 이 만난 SNS 그 채팅 앱이 만약에 외국계 회사다. 아. 이럴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회신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 이 계정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뭐 제출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보내도 거기에 구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핵심이겠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권과 관련한 얘기가 있어요. 자, 양육권을 절대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육권은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아내가 너무 괘씸하고 막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아빠가 현장 근무가 많아서 아이랑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령 또 아빠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럼 현장 근무 있을 때는 그럼 보조 양육자가 뭐 있든지 해야 될 건데 보조 양육자가 또 얼마나 잘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좀 잘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엄마가 주 양육자였으면 양육권은 이제 주 양육자였던 엄마한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론일 거예요. 어떻게 바람 피운 배우자한테 내 아이 양육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참 이게 이제 뭐 유책 사유 중에서 폭행이나 뭐 이런 경우라면 아동학대를 이유로 해서 한다지만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부정행위를 하느라고 애도 안 보고 애 밤에 막 몰래 나가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애들 공부도 안 시키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안 되지만 그냥 아이는 키우고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양육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러기는 어려운 사정이 좀 있다는 거, 이게 좀 구분돼서 판단된다는 거,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사연이에요. 최근에는 또 교류도 많고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SNS 상으로 만난 외국인과 최종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이제 의심이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